영어 원서 읽기 8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은 서술어가 said였죠. 그래서 주어가 the bakeshop woman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가게 여자가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말했다. 그래서 이 따옴표 부분이 맨 뒤로 나와야 원래 배치 순서가 맞는 건데 지금 배치 순서를 작가가 뒤바꿔 가지고 말한 내용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주어가 said 뒤로 배치돼서 좀 순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의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장도 따옴표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대화를 소개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장은 무엇이 어쨌다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서술어 나오고 그런 식이 돼야 맞는데 이 문장도 다짜고짜 이렇게 말한 내용 따옴표가 먼저 나왔죠. 대화 내용이 먼저 나온 걸 보면 지금 배치 순서가 역시 뒤바뀐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장에 바로 순서를 바로 잡아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서술어는 여기 growled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said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the baker가 주어겠죠. 지금 그 빵가게 주인이 제빵사가 말했다 하고 말한 내용이 온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said를 안 쓰고 growled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growled는 우리말로 하면은 으르렁거리다, 거렸다. 으르렁거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baker가 이러저러하다고 으르렁거렸다. 지금 그런 문장인 건데요. 으르렁거렸다는 이제 그 맹수들이 개나 이렇게 맹수들이 막 심하게 공격하거나 짖기 전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으르렁거리잖아요. 그 소리를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기에는 아마 growl이라고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대로 낱말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라면 뭐 짜증을 냈다라든가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 부인이 먼저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 남편이 지금 대꾸하는 상황이니까 두 사람이 지금 그 빵가게 주인이 부부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rowled는 이제 뭐라고 으르렁거렸다는 뜻인데 지금 남편인 the baker가 으르렁거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rowled의 주인공, 주어는 the baker겠고요. 말한 내용은 지금 따옴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said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지금 다른 단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상세히 보면요. The baker가 지금 주어였죠. 그리고 이제 who was a hard man이 중간에 있었고 이 뒤에 지금 growled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was a hard man이 지금 was가 대표적인 서술어지 않습니까? 서술어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문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문장이 the baker를 뒤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was를 서술어로 삼아서 이 뒷부분은 이제 문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was는 원래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뭐뭐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지금 무엇이 해당하는 낱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무엇이 해당하는 낱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이런 상태로 존재했다니까 이 뒷부분만 해석하면은 hardman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단위에 딱딱한 남자,
딱딱하다는 건 이제 마음이 딱딱하면 냉정한이겠죠. 이제 몸뚱아리가 딱딱하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딱딱한, 냉혹한, 냉정한 남자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데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명사를 지금 부연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을 니은으로 바꿔서 한 명의 냉정한 남자였던 그 제빵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를 문장으로 부연 설명할 때는 명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장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The Baker를 먼저 쓰고 was a hard man을 뒤에 붙이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런 식이 되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붙이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was가 가지는 그 구조 자체가 뭐가 뭐뭐였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앞뒤로 필수 요소로 갖게 되잖아요. 그 was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구조에 아주 딱 들어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그 제빵사가 한 명의 냉정한 남자였다. 이 남자는 사실 man은 지금 꼭 남자라 쓴 건 아니고 man이 이제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그냥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제빵사가 냉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역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어쨌거나 지금 was로 이루어지는 문장의 하나가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죠?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내용은 이 제빵사를 이 문장이 꾸며서 이러저러한 그 제빵사, 냉정한 남자였던 그 제빵사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붙이고 보니까 그냥 이러저러한 제빵사가 아니라 제빵사는 냉정한 남자였다 이렇게 문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낱말을 하나 끼워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빵사하고 누구를 말하냐면 그 제빵사가 누구냐면 한 명의 냉정한 사람이었던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누구냐면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who를 집어넣게 된 건데요. 이 who가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낱말입니다. 이제 오늘 배울 한 가지가 바로 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명칭은 명사에서 출발한 거죠. 명사는 이제 베이커도 명사고 맨도 명사죠. 근데 이 명사를 이제 대신 가리킬 때 사람을 대신 가리키면 이제 he나 she나 they나 이런 낱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대신 가리키니까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을 대신 가리킬 때는 이것저것 this, that 이런 낱말을 쓰죠. 그러면 가리킬 때 쓰니까 지시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대명사를 씁니다. 누구냐, 뭐냐, what이나 when이나 who나 뭐 이런 낱말을 쓰는데 물어볼 때 쓰는 대명사니까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죠. 이렇게 대명사도 종류가 많습니다. 나누기로 하면 의문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 그런데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면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이 who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 앞에 수식을 받는, 부연설명을 받는 명사를 앞쪽에서 돌아다닌다, 앞쪽에서 다닌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 위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뜻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은 명사를 부연설명하는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선행사와 형용사절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관계냐면 수식관계겠죠. 부연설명하는 관계겠죠. 이 관계를 암시해주는 대명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를 문장으로 부연 설명할 때 그때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관계를 암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언제 사용되느냐면 명사를 문장으로 부연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관계대명사가 뭐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생략이 되죠.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이런 문장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명사 플러스 문장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형용사절이고 이게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런 후가 나온 경우가 별로 없었죠. 이 경우가 지금 처음으로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지 않고 사용된 경우이고 관계대명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체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열심히 배워서 알아둬도 영어 문장을 보면 실제로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 관계대명사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명사, 문장으로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이 관계, 이런 경우를 알아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경우를 이제 한국말로 한번 더 따져봅시다. 이렇게 책이나 직장인이나 시험이나 이렇게 사물이 있죠. 이 사물은 한낱말로 부연 설명을 하면은 형용사로 사용하죠. 전부 니은으로 끝나면 이제 형용사죠. 이렇게 형용사로 명사를 부연 설명할 때는 앞에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으면 되죠. 좋은 책, 바쁜 직장인, 힘든 시험. 그런데 이렇게 책을 친구가 빌려준 이렇게 부연 설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보면은 가가 이미 이 가들이 다 주인공의 뒤에 붙이는 조사 아닙니까? 이 친구, 그녀, 내 이것들이 다 지금 주어입니다. 주어. 그 빌려준다, 사귄다, 10번이나 떨어졌다. 이게 다 서술어죠. 서술어가 왔다는 것은 이 부분이 다 지금 문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구조죠. 우리말의 경우에는 문장으로 명사를 부연 설명하더라도 그냥 한낱말로 부연 설명을 할 때와 똑같이 앞에 붙이죠, 그냥. 그래서 앞에 형용사 절이 오고 뒤에 책이 선행사가 온 구조인데요. 이 친구가 빌려준 책 이 부분을 영어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책을 먼저 쓰고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넣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여기다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사귀는 직장인도 직장인 먼저 쓰고 관계대명사 쓰고 그녀가 사귀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내가 10번이나 떨어진 시험도 시험을 먼저 쓰고 관계대명사 쓰고 내가 10번이나 떨어지는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대명사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안 쓰는 경우를 더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 표현을 더 많이 보십니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접한 것 같습니까? 제 경우에는 제가 책이나 신문을 볼 때에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명사는 이렇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용해야 되는 필요로 하는 사물은 종류가 수도 없죠. 그 사물들은 이제 단어로 표현하면 다 명사인데 그 명사는 너무 다양하죠. 근데 그 다양한 명사를 그 형태나 모양이나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그 명사마다 낱낱이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쁜, 바쁜, 뭐 힘든, 어려운 여러 사물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형용사들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죠.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만들어 놓고 쓰죠. 그래서 형용사라는 게 상세하진 않아요.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결국은 형용사를 직접 만들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꼭 들어맞는 형용사를 찾으면 없고 별 수 없이 만들어 쓸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다 보면 문장이 되는 거죠. 뭐 때로는 이렇게 요새는 뭐 신박한 이런 표현도 만들어 쓰잖아요. 이것도 형용사죠. 만들어 쓰긴 하는데 이게 내가 형용사를 따로 만들어 버리면 나만 알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박한이란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용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낱말들을 모아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경우도 이렇게 문장으로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영어 문장을 세 문장만 보면 세 문장 안에 반드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문장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문장으로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그런 경우를 두세 줄에 하나씩은 꼭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문장, 형용사절이 들어가는 문장을 해석할 줄 모르면 시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명사를 문장으로 부연 설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고, 지금 우리말로 바꿔보면 매우 흔하게 쓰는 표현들 아닙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문장이구나.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다 후치수식, 문장이 좀 뒤로 가는 형태구나.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해서 이러저러한 책,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문장이구나. 이런 사항들을 잘 주의 깊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보면요. 여기 지금 후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는 이 뒤에부터 해석을 해서 한 냉정한 사람이었던 그 빵 가게 주인, 제빵사가 이러저러하다고 으르렁거렸다.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제 이 말한 내용을 해석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마침표가 있는 걸 보니까 말한 내용도 벌써 두 문장입니다. 그럼 일단 이 앞에 있는 앞문장 하나를 좀 상세하게 봅시다. 이 부분이 또 복잡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동사를 찾아보면 make가 만들다죠. 만들다. pay는 이제 지불하다. get은 얻다라는 뜻인데요. 동사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서술어로 쓰였다면 이 3문장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데. 그럼 이 3개가 다 서술어일까요? 서술어로 사용된 동사는 이렇게 2개입니다. 그러니까 2문장이 들어있는 셈이죠. pay는 동사지만 서술어로 쓰인 거는 아니고 그냥 동사로 쓰인 것이죠. 자, make부터 해석을 해보면요. make는 누가 누구를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가 하나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 지금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든다. 걔네들을 지불하도록 그런 뜻입니다. they는 누구냐면 그 for children이거나 조금 더 넓게 본다면 a strange family겠죠. 그 새로 이사 들어온 가족이거나 그 가족에 이제 4명의 아이들, 걔네들을 돈을 꼭 내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주어는 어디 있느냐? 이 주인공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는 지금 대사잖아요.
말을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따져보면요. 말하는 사람이 지금 부부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말할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밥 먹어, 공부해 이러지 너는 밥 먹어, 너는 공부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하고 단둘이 얘기를 할 때에는 이거 좀 봐봐 그러지 너는 이걸 봐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니까 이게 주어가 you인 경우 당신은 그들을 돈을 꼭 내게 만드시오 이럴 때 이 주인공이 you인 경우에는 you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어인 you가 생략된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뒷부분 해석하지 않은 이 뒷부분을 좀 해석해 봅시다. 자, 여기도 지금 get이 서술어였잖아요. get이 서술어고 they가 지금 주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딱 they는 주어죠. 그래서 they get이 지금 문장입니다. 문장이 있고 앞에 명사가 또 왔죠. everything 모든 것. 그럼 명사 플러스 문장이니까 이것도 후치수식 구조죠. 얘가 형용사 절이고 이 everything이 선행사입니다. 선행사는 그냥 그 수식을 받는 명사를 그냥 부르는 명칭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앞선자에 단일형자에서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앞에 배치됐다. 이런 뜻에서 그냥 선행사라고 부른 겁니다. 저는 이제 선행사니 관계대명사니 형용사절이니 이런 문법용어를 좀 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또 어차피 이런 낱말들을 사용해서 다 이제 해설도 하고 책에도 써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아시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아까는 이제 who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사물이 사람이면 누구냐면으로 이렇게 관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who를 사용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람이 아니고 everything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 누구냐면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 하고서 저거를 말하는데 저게 뭐냐면 그들이 얻은 이런 식으로 이게 everything을 they get과 연결시키기에는 that이 더 어울린다는 거죠. 대명사 중에서 who보다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로 여기서는 that이 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생략을 해버렸어요.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이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들이 얻는 모든 것을 계기로 그들을 값을 치르게 만들어라. 그들이 얻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내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게 됐느냐. 자, 전체 문장을 보면요. 지금 이 제빵사가 냉정한 사람인 제빵사라고 그랬죠. 냉정하니까 이제 아마 더 쌀쌀맞게 말하는 뜻인가 봐요. 냉정한 사람인 제빵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걔네들이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 돈을 꼭 내게 만드시오.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가지고 짐작을 해보기에는 지금 어머니가 죽었다고 그랬죠. 애들 넷이. 그리고 이제 제빵사 부인은 아마도 동정심이 좀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그 엄마가 없이 애들 넷이 크고 자라고 있으니까 빵도 좀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또 뭐 샐러드나 옷까지도 헌옷도 좀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상당히 냉혹한 사람이란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을 책임져야 되면은 다 공짜로 퍼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리 자기 생각에 부인이 또 불쌍한 애들 보고 막 줄까봐 돈 안 받고 뭐든지 돈 받고 줘. 이렇게 짜증을 퉁명스럽게 한번 말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make them pay for everything they get 이렇게 지금 영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뒷문장 말한 내용을 또 해석해 봅시다.
뒷문장도 is가 지금 대표적인 서술어죠. will도 아주 흔히 사용되는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두 개라는 건 문장이 두 개라는 거죠. 이 컴마가 있고 and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앞에 한 문장, 뒤에 한 문장, 이 두 문장이 and로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문장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좀 상세히 보면요. is는 누가 봐도 대표적인 서술어죠. 뭐가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그 아버지가 주어죠. 그리고 서술어 왔고, 그럼 이제 상태를 찾아야 되는데, li가 붙은 낱말은 부사입니다. 90%가. 그래서 주요 성분이 될 수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빼고요. 다 장식품입니다. with도 전치사죠. 뭐뭐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인데,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야죠. drink는 마시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drink가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명사로 쓰이면 음료 또는 술이 되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이 부분도 주요 성분이 될 수가 없죠. 전치사 구니까. now도 이제 아주 잘 알려진 부사죠. 부사는 주요 성분이 될 수 없죠. 그러면 남는 단어가 dead 하나죠. 그러면 얘가 이제 형용사로서 어떤 상태를 나타내니까 그 아버지가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뼈대가 이렇게 the father is dead입니다. 그러면 앞부분 해석이 끝났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죽지는 않았죠. 원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애들 넷 있고 아빠는 늘 술에 취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nearly가 거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다. 뭐와 함께? 술과 함께. 맨날 술 먹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그런 뜻이죠. 이제 그 아버지는 술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해석해 보죠. 뒷부분은 이제 will이 서술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will은 그 뜻이요. 누가 어떤 동작을 할 작정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작정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때로는 작정이 이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will이 누가 어떤 동작을 할 의지가 있다 해서 will이 의지를 표현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정은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표현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머지않아라는 낱말이 있지 않습니까? 곧. 그래서 will은 작정을 뜻하는데 작정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니까 미래를 표현하니까 will은 미래를 표현하는 서술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will이 이제 미래를 뜻한다, 미래 시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누가가 they죠. 그래서 그들이 for children을 뜻하겠죠. 머지않아서 그들이 존재할 작정이다. will은 동사가 하나 더 오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지금 뭐 could나 또 하나 본 게 must였죠. 그것도 이제 동사가 뒤에 하나 더 왔죠. 그래서 존재할 작정이다. 뭐로 존재하느냐? only는 ly가 붙었죠. ly가 붙으면 전부 개나 희, 부지런히, 아름답게 이런 식으로 전부 부사입니다. 부사는 중요한 뼈대는 못 되죠. 그래서 빼면 beggar가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s가 붙어 있으니까 거지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거지들로 존재할 작정이다. 머지않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지금 그들은 곧 겨우 거지나 되면 잘 될 거다 이거죠. 거지가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곧 거지가 될 애들인데 동정하지 말고 말이지 걔네들이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 꼭 돈을 받아라 라고 냉정한 그 제빵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으르렁거렸다. 뭐 화를 냈다. 뭐 짜증을 냈다. 뭐 그런 식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이 좀 해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장은 이런 식은 아니었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요. 먼저 말한 내용이 개들이 얻는 모든 것에 대해서 꼭 돈을 받으시오. 이렇게 growled 했다고 지금 말한 내용이 먼저 나왔죠. 이것은 지금 작가가 그 대화의 상황을 좀 분위기를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지금 순서를 바꿔서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은 동정심이 많은데 이제 엄마도 없는 4명의 아이들이 이사를 왔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동정심이 발동해서 앞으로 우리 집 물건을 많이 공짜로 줄 것도 같고,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걱정되는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급하게 내뱉는 말이 뭐든지 돈을 다 받아! 라고는 말을 먼저 할 상황이 빤하니까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먼저 make them pay for everything they get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growled the baker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뒤바뀌는 순서가 될 때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나 상황을 표현하기에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더 수월하다, 더 잘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인이 좀 애들을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애들은 좀 불쌍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그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낱말도 서술어가 지금 growled, 그 짜증내고 으르렁거리는 sad를 쓰지 않고 굳이 이제 이 growled를 쓴 건 지금 그런 남편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석이 다 끝났으니까요. 문장의 구조를 확인해 봅시다. 문장이 워낙에 길어서 이 구조를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뼈대는 growled가 서술어니까 주어가 앞에 오고 말한 내용이 뒤에 와서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남편을 문장으로, 이 베이커를 문장으로다가 부연 설명을 했죠. 부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장으로 부연 설명하면서 이제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됐죠. 보통은 이제 생략이 되니까 관계대명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해버리면은 바로 was 앞에 the baker가 와서 구조가 이상해지니까 생략을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문장의 이 뒷문장도 구조를 따지면 또 따질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지죠? 그래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장면을 잘 떠올리고 이제 이런 문장을 왜 먼저 말해서 이렇게 문장의 원래 순서를 다 파괴해 가면서까지 뒤에 나올 내용을 먼저 앞에서 말하는지 그런 것도 잘 연상을 해보시면서 이제 느낌을 잘 가지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Make them pay for everything they get, growled the baker, who was a hard man. The father is nearly dead with drink now. And soon there will be only beggars.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